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매핑 클래스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하이퍼볼릭 그룹은 아니지만, 어, 매핑 클래스 그룹이 잘 작용하는 그런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매핑 클래스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자면, 우선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것이 사실은 별건 아니고 그 스페이스의 모든 지오대식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얄쌍하게 생긴 아이들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내저번이 이제 어떠한 트라이앵글을 잡든 간에 항상 그런 바운디드 항상 그 내저번이 절대 절대 이제 항상 그 바운디드 된다는 걸 의미를 했었고 음,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볼릭 그룹이라는 거는 그것의 케일리 그래프가 이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의미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항상 그 케일리 그래프는 항상 그 엣지가 길이가 1인 그런 그런 매트릭 이제 폴리헤드럴 컴플렉스로 우리가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비주얼 바운더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하이퍼볼릭 그룹의 비주얼 바운더리들은 이제 SN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컨트롤 셋이나 뭐 이런 설핀스키 칼텍이라는 이런 구멍이 이제 무한히 많이 뚫린 이런 구멍이 무한히 많이 뚫린 그런 이제 이제 이런 이상 공간들이 나왔었습니다. 또는 그것들의 어떤 고차원적인 표현형도 가능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케일리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켈리 그래프가 아니, 이제 그룹이 켈리 그래프에 작용하는 것은 언제나 그 트랜슬레이션으로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보면 항상 하이퍼볼릭 플레인의 모든 아이소메트리를 보면 트랜슬레이션도 존재하지만 그 한 점을 고정시키는 그런 아이소메트리도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한 점을 고정도 하는 그런 그룹 액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트리는 물론 트리의 모든 트라이앵글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얄쌍하게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트리는 항상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되어줬었고 그리고 트리의 액타는 그런 아이소메트리를 보면은 음, 이렇게 한 점을 따라 돌든가 또는 어떤 그 라인을 따라 이제 트랜슬레이트하는 두 가지 표현형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그룹이 트리의 액트를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던 내용은 그때 그 그룹이 이제 어떤 이제 HNN 익스텐션이나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의 어떤 복잡한 그런 이어붙임으로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이제 이제 서피스 하나를 고정해 놓고 어, 이제 지난번에 최인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펜츠 디컴포지션의 이제 그 서피스 위에서의 모든 펜츠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사실 타이틀러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우리는 펜츠 디컴포지션 하나를 잡아서 그것의 바운더리의 랭스와 또 트위스트 랭스로 정했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정을 네네.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면 하나를 고정을 하고 이제는 그 공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펜치 디컴포지션을 볼 겁니다. 근데 공면 하나를 정의하고 나서 이제 펜치 디컴포지션을 본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커브들 서로 만나지 않는 커브들의 이제 모임만 하나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각각 펜치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렇게 진영수2 공면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만나지 않는 커브 세 개를 잡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두 개의 펜치로 이제 이어 붙였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서로 만나지 않는 커브라는 것이 이제 이번 이제 핵심인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 커브 세 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파란색 커브 세 개를 잡아도 역시나 펜치 디컴포지션이 되어주거든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동그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그 바지를 아래에서 쳐다본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위아래로 두 개가 이제 가까이 붙은 형태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즉 이제 펜치 디컴포지션이 생각보다 여기가 생기는데 음, 우리는 이걸 좀 더 유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추상적인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커브들이 이제 점이 되어져서 어, 두 커브가 서로 만나지 않을 때마다 이제 심플렉스가 하나씩 붙어주는 즉,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항상 n개의 어떤 서로 만나지 않는 커브들에 대해서 커브들에 대해서 항상 그 n-1 디멘셔널 심플렉스를 항상 붙이는 그러한 이제 추상적인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항상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예가 있으면 이제 빨간색 세 개가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은 이런 커브들의 컴플렉스에서 이제 빨간색 커브 세 개는 이제 각각 점이 되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세 개 역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음처럼 너무 좀 보면 서로 세 개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각각의 이제 빨간색 커브 하나마다 이제 지금 파란색 커브 하나가 이렇게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커브가 만나지 않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각의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직선이 연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커브 컴플렉스에서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커브 컴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커브 컴플렉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만약에 이 빨간색 커브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또 항상 이 가운데 커브 하나만, 그러니까 빨간색 커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모든 펜트 디컴포지션을 생각하면 항상 이 빨간색 커브 가운데 하나가 유니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록색 커브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이 초록색 커브 하나와 빨간색 커브 두 개가 이제 서로 다 만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펜츠 이제 좌우로 각각 펜츠 두 개가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커브 컴플렉스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초록색 커브 하나가 각각 빨간색 커브 두 개와 초록색 점 하나가 빨간색 점 두 개와 만나서 다시 한번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커브는 역시나 이 두 파란색 커브랑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점이 또 파란색 점 두 개와 만나서 여전히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지금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점 하나씩 또 삼각형을 이제 각각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이 공면에서 이 초록색 커브 하나와 파란색 커브 하나와 빨간색 커브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각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이 이제 펜치 디컴포지션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언제나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빨간색 커브 두 개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펜치 디컴포지션이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커브 하나를 사실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덴트이스트로 만약에 돌리면은 아무리 돌려도 결국 이 두 빨간색 커브는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만약에 돌려본다고 하면 이제 보라색으로 초록색 커브를 잘 따라가다가 이제 덴티스트라는 것이 이제 빨간색 커브를 만날 때마다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그럼 표현형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초록색 커브 따라가다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초록색 커브를 만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는 커브도 언제든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보라색은 여전히 빨간색과 만나지 않고, 사실은 이 초록색 커브를 빨간색을 따라서 몇 번을 돌더라도, 가운데 빨간색 커브를 따라서 몇 번을 돌더라도 이 좌우 빨간색 커브랑은 언제든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이 엣지에 대해서 이 엣지와 만나는 그런 삼각형은 사실 이렇게 무한히 만들어줄 수 있고, 무한히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커브 컴플렉스가 이런 커브들의 컴플렉스가 갖는 특징, 이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한 점에 이제 무한히 많은 엣지들이 붙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점에 무한히 많은 엣지들이 붙으니까 그러면 이 컴플렉스가
그러면 우리가 바운디드인지 아니 이제 바운디드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즉 지금과 같은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커브들에 대해서는 이 커브들과 전부 만나는 커브를 항상 또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조금 더 도식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것이 이제 지금 지너스 2인 공면을 위해서 바라본 거라고 하고 어, 정말 물론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조금 조금만 곡선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 음, 얼마든지 곡선을 이제 복잡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계의 커브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주황색 커브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지금 모든 커브들에 대해서는 이 주황색 커브가 항상 만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안 만날 것 같은 아이가 지금 이 초록색 선인데 사실 초록색 선을 어떻게 그려보아도 결국 지금 여기에서 두 점과 만나게 되거든요. 어, 그 초록색 선을 아무리 잘 그려도 사실 이런 식으로 두 점을 만나는 경우가 가장 최소입니다. 초록색 커브를 아무리 잘 이렇게 흔든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빨간색에 무한히 많은 그런 커브가 무한히 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이 주황색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그림이 이 주황색 점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조금 이제 논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복잡한 커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실 좀 더 간단한 표현형이 있거든요. 어, 아, 이때는 이때는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황색 커브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실 주황색 커브가 지금 이 공면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이 주황색 커브에서 이 실선만 봤을 때에는 결국 이 네 개는 각각 평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선들도 사실은 이제 각각의 원을 이제 이 작은 원을 따라서 이제 각각 이렇게 도는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커브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원을 따라서 각각 도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번치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가운데 네 개의 커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그어놓고
그냥 4개가 지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4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4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그 각각의 이 작은 원에 연결되어 있는 커브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번치로 생각해서 각각 5개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5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점선들을 보면 이제 점선 중에서 이제 이 2개의 점선들만 어, 이제 각각의 이 번치에서 나가서 다시 이 번치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선들은 점선들 중에 2개만 이제 각각 이제 커브를 따라 돌고 그리고 이제 어? 왜 튕겼지? 잠시만요. 음? 방금 에어팟이 연결된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혹시 에어팟이요? 됐나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두 점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는 음, 음, 이제 이 하나의 점선은 이제 이 바깥 어, 이 실선의 바깥쪽 부분과 연결되고 이 하나의 점선은 이 실선의 안쪽 부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아, 하나는 이렇게 나가서 바깥쪽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는 뭔가 이렇게 도는데 하나는 쪽과 연결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안쪽과 연결이 되는 이 각각이 하나씩 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좌측에 대해서도 이 점선이 이제 바깥쪽 실선과 연결이 되고 이 점선이 안쪽 실선과 연결이 되니까 나가서 바깥쪽과 연결이 되고 하나는 안쪽과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러한 표현형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렇게 어, 우리가 교차로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교차로처럼 이렇게 딱, 딱 직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번치가 뻗어나가는 상황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쪽만
한쪽만 이제 뭔가 좀 각이 지고 나머지 양쪽은 이제 좀 스무스하게 갈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기찻길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이러한 표현형을 우리가 트레인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넘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넘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커브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커브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커브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어, 이 빨간색 커브와 이 빨간색 커브와 이 주황색 사이의 인터섹션을 계산할 때 우리가 굳이 이 본래 커브에서 인터섹션을 직접 한 점씩 세는 것보다 그냥 이 표현형에서 이 빨간색 커브가 이 사자 이 사인 스케일이 사인 이제 어떤 어, 부분을 지났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인터섹션이 이제 4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섹션을 세는데 좀 더 편리함을 가져요. 음, 네. 아무튼 이제 이런 표현형이 일단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커브 컴플렉스가 사실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프로프를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걸 보이려면 이제 트라이앵글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두 점의 이제 패스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일단 패스부터 정의를 하려고 이제 할 건데 음, 우선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주황색 커브가 있고 이제 이런 파란색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패스를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근데 우리는 이제 지우대식을 생각하는 게 물론 가장 훌륭하지만 이제 무엇이 지우대식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우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울퉁불퉁한 지우대식들 그러니까 약간 지오데식과 비슷하게 따라가는 애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한 성질들을 잘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게 따라가도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 트라이앵글이 어느 정도 이제 얇기만 해도 델타 하이퍼볼릭이 되는 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지오데식 비슷한 패스들을 항상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과 주황색 커브가 있을 때 그냥 대충 그들 사이의 인터섹션에 대해서 대충 이제 빨간색 점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음, 이 빨간색 점을 주황색에 대해서 잘 따라가다가 이제 파란색을 만났을 때 이제 파란색을 따라 도는 이제 그런 커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보라색 커브는 어, 보라색 커브는 이제 파란색을 만나자마자 바로 파란색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피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보라색 커브는 파란색과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커브 컴플렉스에서 보면 이제 파란색 점과 아, 왜 이럴까요? 완전히. 오,
어디였더라? 그렇죠. 네. 파란색 점과 이제 주황색 점이 있을 때 지금 보라색이 지금 파란색과 이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엣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또 다른 커브로 주황색이 이번에 조금 더 따라가다가 이제 두 번째로 파란색 점을 만났을 때 한 바퀴 도는 이제 그런 도는 이제 그런 커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점은 일단 적어도 이 초록색 커브는 일단 적어도 지금 보라색과는 만나지 않거든요. 이 빨간색 점 빼고는 사실은 근데 이 빨간색 점에서 이 보라색과 인터섹션이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보라색 사이에 이제 연결은 없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초록색 커브와 이 보라색 커브 사이의 인터섹션이 기껏해야 하나라 우리가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커브 컴플렉스에서 그럼 이 초록색과 보라색 커브 사이에 그 레귤러 네이버후드의 바운더리가 항상 이 두 커브랑 디스조인트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적어도 이제 2는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이제 이번에는 주황색을 조금 더 따라가는 커브들, 조금 더 따라가는 커브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벤츄얼리 결국에는 주황색 커브를 전부 다 따라가는 커브가 생성될 테고 이제 그것이 커브 컴플렉스에서는 이제 점점 조금씩 이런 조금씩 이제 점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주황색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이제 어떠한 패스 하나를 찾았고 사실 이 패스가 제가 보이진 않을 거지만 사실 이제 지오데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는 커브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대략적인 패스 하나를 잡아냈으니까 이제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점 하나를 색깔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초록색, 파란색 있으니까 다른 점 하나를 이제 뭐 생각하고 이제 그들 사이에 대충 지오대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보려고 한다면은 어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다 빠지면서 보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든 패스들이 어떠한 패스였냐면 이런 파란색과 주황색이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이제 곡선을 만들 때 이런 주황색을 따라가다가 이제 어떠한 인터섹션에서 파란색을 따라가는 그런 패스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진한 초록색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이제 그 공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커브를 생각할 거냐면 이 보라색을 따라가다가 초록색을 만났을 때 초록색을 따라가다 다시 보라색을 따라가는 그런 커브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빨간색 커브를 이제 그런 분홍색 커브를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그것이 이제 커브 컴플렉스에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잘 통한다면 그러면
이런 핑크색이 결국 보라색과 초록색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것이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결국 이제 이 각각의 두 사이드가 이제 각각 이 두 변에 이제 그런 길이 2짜리 이제 네이버후드가 결국 이 하나의 사이트를 포함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델타이포블리시티 이제 데피니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커브 컴플렉스의 델타이포블리시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지우대식을 본 게 아니라 지우대식들을 이제 적당히 이제 흔들어주는 아이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값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한 값은 이제 적어도 커브들의 컴플렉스는 이제 적어도 이제 17 하이퍼볼리시티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고, 이게 이게 누구의 결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 네. 팀이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자꾸 시스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시스토는 증명 안 했는데. 시스토도 그거 증명한 3팀 중에 한 팀의 멤버예요. 그래요? 네네네. 네. 뭐 아우갑 이런 사람도 있고 웹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 한 건가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각자 네, 아무튼 저널을 나눠서 갔죠. 잼스에도 가고 저 GNT에도 가고 등등.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 명이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였으면 잘 생각을 해보면 맵핑 클래스 그룹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호메오몰피즘들을 전부 모아서 그것들의 약간 이제 그것들의 펄터브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의 아이소토픽 클래스들을 그냥 묶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리버싱, 뭐 호메오몰피즘들은 뺐지만 결국 사실은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정의를 가졌는데 결국에는 호메오몰피즘이기 때문에 결국 커브들은 커브대로 보낼 거고 두 커브가 디스조인트하면 그들의 이미지 역시나 디스조인트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자연스럽게 맵핑 클래스 그룹의 그런 커브들의 이미지 역시 커브들이 되어주고 항상 그것들의 그들 사이의 디스조인트니스를 항상 이제 유지시켜 주니까 맵핑 클래스 그룹이 그럼 커브들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심플리셔한 액션을 당연히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최인혁 선생님 네 이제 마지막 강연에서 우리 맵핑 클래스 그룹의 맵핑 클래스 그룹의 원소들을 우리가 3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커브 컴플렉스에서 이야기로 좀 더 바꿔보고 싶은데 우리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것들의 아이소메트리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렌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바운디드 오비스를 갖는지 또는 바운디드 오비스를 갖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분류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매핑 클래스 그룹의 원소는 우리가 어떠한 파일이 있었냐면 일단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고정시키는 원소. 그러니까 어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에서 아이소메트리가 되어주는 아이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런 아이들은 항상 이제 파이널 오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오더가 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심플리 그 커브 하나는 고정해주는 그런 아이들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리듀서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아이들은 이제 스토 안소프라고 불렸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파이널 오더나 이제 리듀서블 케이스들은 물론 이제 리듀서블 케이스 이제 우리가 이제 커브 하나를 고정시킨다는 건 결국에는 정말로 커브 컴플렉스에서 한 점을 고정시킨다는 거니까 항상 이런 리듀서블 케이스들은 정말 그냥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아이들은 이런 커브 컴플렉스에서의 액션에서 정말로 한 점을 고정시키는 상황이고요. 이런 테이블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오더는 이제 기껏 해봤자 이제 물론 이제 n번 파워를 하면 이제 항상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하이퍼볼릭 물론 그 액션에서도 이제 항상 이제 바운디드 올빗이 되어줄 테고 물론 이제 파이널 올빗이 항상 만들 테고 사실 제가 여기에서 좀 잘 모르는데 파이널 오더면은 항상 심플렉스 하나를 고정하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파이널 오더니까 당연히 이제 바운디드 올빗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아노소프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어떠한 커브도 이제 고정시키지 않고 그리고 파이널 오더도 아닌 아이들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아이소메트리가 정말로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이런 바운디드 항상 이제 어떠한 고정점 없이 항상 이제 움직여준다면 이제 심플리셜 액션이 어떠한 점도 고정시키지 않고 항상 이제 움직여준다면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제 어떤 트랜슬레이션으로 나타날 테고 그것은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그런 트랜슬레이션으로 나타나는 맵들은 항상 이제 어떤 지오데식 비스무리한 것들을 항상 이제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브 컴플렉스에서는 이제 지오데식 비슷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컷이 지오데식을 이제 프리저브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도 아노소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거는 수도 아노소프인데 윌슨 설스턴 그러니까 최인혁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수도 아노소프가 어떠한 인베리언트 하나를 가져요.
그것이 이제 폴리에이션인데요. 폴리에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터너소프 F가 하나가 있고 F 하나 있으면 이제 그 서피스의 어떤 국소적인 네, 서피스가 이렇게 있고 이 서피스에 이제 스터너소프 맵이 하나가 있을 때 사실 이제 어떠한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차트에는 이 폴리에이션이 이 F에 의해서 이제 프리저브 되는 유지되는 그 폴리에이션이 지금 이렇게 잔뜩 지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데 이 F가 한번 작용을 할 때마다 이 차트가 이제 한쪽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한쪽으로는 이제 얇아지는 그런 성질을 갖잖아요. F가 한번 작용을 하면 이 차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테고, 그럼 이 빨간 선의 이미지는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바뀔 테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제 초록색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빨간 선이 그러니까 수도 안소프로 계속 액트가 될 때마다 이제 어떠한 폴리에이션 하나로 계속 눕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수단소프로 액트를 한다면은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차트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질 테고요.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질 테고, 그러면 그때 곡선의 이미지는 프로포셔널 이제 좀 더 이제 비율적으로 받게 되니까 같은 색이 었군요. 이제 좀 더 이 가로 방향, 이 차트의 가로 방향을 좀 더 따라가는, 즉 이제 어떤 폴리에이션 하나를 좀 더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폴리에이션을 어떤 커브 하나에 이 수도 아노소프를 계속 우리가 계속 취해주면 이제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제 수도 아노소프가 그럼 이제 이 커브들이 이제 막 폴리에이션을 잔뜩 따라가다가 이제 우리의 폴리에이션은 이런 하이퍼볼릭 서피스에서는 항상 싱귤러리티를 같이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 싱귤러리티 근방에서 이제 좌우로 갈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는 싱귤러리티 근방에서 또 갈라지고 또 어딘가는 다시 그 번치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길다란 지우대식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이제 폴리션을 따라가는 이제 엄청나게 길다란 이제 커브들의 이제 엄청나게 길다란 이제 그런 컴팩트하지 않은 커브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커브들로 만들어진 컴플렉스가 좀 바운디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노스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컷이 지오데식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바운디드인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커브 컴플렉스는 항상 인피니트 다이아미터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 커브 컴플렉스의 비주얼 바운더리가 그럼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비주얼 바운더리는 결국 이런 어떤 이제 원 디멘셔널 이런 라인들의 이런 뭉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어떤 폴리에이션에 이제 잘 따라가는 이제 어떤 폴리에이션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이들은 우리가 특별히 이름이 있는데, 이런 서피스를 그러니까 적당히 잘 덮는 이런 매우 긴 이런 라인들의 유니온들을 사실 우리가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커브 컴플렉스의 비주얼 바운드에 있다고 해서 이제 엔딩 라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트레인 트랙 표현형을 이런 라미네이션에까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이그젠플에 대해서도 결국 어떠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번치들이 있다가 서로 갈라지는 그런 표현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는 돌아가면서 만나는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만나고, 여기를 그리다 말았네요. 얘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여기 삭제한다고 했을 때 하면 여기도 이렇게 가서 삭제하고, 여기도 안 그렸군요. 사실 정말로 이러한 표현형이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대충 이그젠플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번치들의 이제 각각의 이제 선회돼서 번치들은 물론 이제 커브가 인피니트하게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커브들의 개수를 써줄 수, 여기서 이제 직선의 개수를 써줄 수는 없고 대신 적어도 우리가 그 비율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갈라지는 것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 갈라지는 것들이 합쳐서 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비율은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엔딩 라미네 근데 이런 이제 인피니트 라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정수비로는 표현이 안 되고 적어도 이제 대수적인 넘버로는 표현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루트 2 더하기 1이면은 여기서는 뭐 1이랑 루트 2, 그럼 얘가 남네요. 그러면 뭐 2분의 루트 2, 뭐 2분의 루트 2,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적어도 비율적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인 트랙을 물론 이제 라미네이션에 대해서도 존재를 하고 사실 그래서 이 트레인 트랙에서 이러한 값들이 결국 매저가 되어져서 아까 빼먹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값까지 이제 있는 트레인 트랙을 우리가 매저 트레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값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아까처럼 이제 그 커브가 이 트레인 트랙을 지나갈 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매저를 우리가 폴리에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스버스 매저라고 해줘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연의 끝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어떤 국면으로부터 그것의 펜치 디컴포지션으로부터 항상 어떤 그것들의 펜치 디컴포지션으로 어떠한 추상적인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사실은 델타 하이퍼볼릭이고, 그리고 국면의 래핑 클래스 그룹이 잘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때 이제 수도 아노소프가 정확하게 그 심플리셜 컴플렉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트랜슬레이션 같은 이제 아이들이 되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것의 비주얼 바운더리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주얼 바운더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주얼 바운더리는 이제 공면에서 이제 어떤 라미네이션 하나와 대응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오늘의 강연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나 네. 코멘트 있으면 그것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펜치 디컴포지션에 출발하셨는데 네, 거기 그냥 추가해서 다른 분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티브 따서 펜치를 구성하는 그 커브들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제 커브 컴플렉스가 되는 건데요. 그 펜치 디컴포지션들 사이에 저렇게 아까 커브 하나 정도 바꾸는 그 엘리먼트 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펜치 디컴포지션 하나를 버텍스로 놓고 그렇게 이제 그 엘리먼트 무브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엣지를 이어주면 이제 그 펜치 컴플렉스라고 또 따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타이크너 스페이스 결국은 베일 패터슨 매트릭을 준 거랑 그 서 박사님 말씀하신 언어로 얘기하면 그 쿼지 아이소메트릭 하거든요. 그래서 large scale 지오메트리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거의 큰 의미에서 지오메트릭 예를 들면 그 베일 패터슨 매트릭을 준 타이크너 스페이스 뭐 지오메트릭 랭크를 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펜치 디컴포지션들이 컴플렉스의 랭크를 재도 똑같고, 그래서 사실 현대 그런 large scale 지오메트리 센스에서 베일 패터슨 매트릭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 펜치 컴플렉스에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도 연결이 돼요. 물론 커브 컴플렉스 자체도 타이크너 스페이스 with 타이크너 매트릭의 어떤 의미에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서 타이크너 매트릭 공부할 때도 쓰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다른 코멘트들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